이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공개 토론에 관련한 기자회견 진행하려고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월 초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개편 방안을 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으로는 최저임금 제도를 계약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민중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오늘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아닌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중당 김창환 상임대표께서 연은 발언해 주시고요.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처장님, 서비스연맹 한국시세이도노조 김현우 위원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께서 연대 발언해 주시고 노동자 민중당 이경자 부대표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창환 상임대표의 연언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중당 공동상임대표 김창환입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한다는 목소리는 비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역행하는 꼼수적 움직임이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관련 개편 방안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의 발행과도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거나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한다는 독소조항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왜곡 조정한다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상위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하는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노동자의 생활안정도, 노동력의 질적 향상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극심한 저항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민중당은 당의 입장을 밝히면서 최저임금이 후퇴되지 않도록 각계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저희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최근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에서 이 포스터를 보셨습니까? 이 포스터는 2017년 기본급이 62만 2천 원이라는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경총이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인 신세계 계열 10대 기업인 신세계 계열사인 대형마트 1위 이마트에 1만 6천 명의 사원들이 받고 있는 기본급입니다. 이마트는 이마트 매장이 145개, 트레이더스 매장이 12개, 노브랜드 매장이 80개 있습니다. 내년엔 더 늘린다고 합니다. 이마트 5년간의 매출이 67조이고요. 영업이익만 3조입니다. 이런 이마트가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기본급 66만 2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각종 수당이 이 기본급을 보다 더 맞는 기형적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꼼수도 부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최저임금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인사평가를 진행해서 월급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매우 단순한 임금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능력급, 고정연장 수당이고요. 비정규직은 기본급, 직무능력급, 직무수당, CS수당, 능력학급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이렇게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빅3라고 이야기하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급은 거의 최저시급보다 몇백 원 더 많은 6,600원에서 6,900원 사이입니다. 최저임금이 곧 내일 월급이 되는 이 마트 노동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27일 동안 국회 앞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안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하루 종일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저희 최저임금 인상 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는 농성장에 와서 한 대잠을 자고 다시 내려가서 출근을 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마트 노동자 1000여 명이, 연인원 1000명이 모여서 이 농성을 지속했습니다. 그 절절한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16.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 다가올수록 마트 노동자들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노동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성과급을 직무능력급으로 녹여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던 전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작년 성과급을 고정급으로 전환할 때도 12월에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마트의 노동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공약인 1만 원이 될 것 같으니 그러려면 임금 인상을 불가피하니 내년은 일단 올려주고 내년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해서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여보자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기업은 그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고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편법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고작 155원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이고 이것은 자본의 속내였습니다. 연봉 4천만 원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산입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고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연봉이 언제부터 4천만 원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기본급 66만 2천 원 받는 노동자들이 이마트에만 16,000명입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약 50만의 노동자 다수가 최저시급에 준하는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논할 때는 이들 노동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연봉 4천만 원 노동자 운운하면서 선동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 이야기가 하고 싶고 듣고 싶다면 최저임금 당사자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50먹은 여성 노동자들이 27일 동안 천막에서 농성하면서 이뤄낸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마트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반대합니다. 그러한 시도를 하는 자가 누구든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시세이도 노동자위원장 김현우입니다. 우선 저희는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입니다. 저희는 올해 2017년도 회사와 임금 협상 진행 과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원들이 있으니 임금 협상과 더불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원들은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은 영업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2003년도 고용노동부에 어느 영업사원이 질의한 판매 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이는 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예를 들며 우리가 매월 매장에서 주어지는 판매 실적에 따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최저임금 범위에 넣어 계산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매장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이 어떻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측이 제시한 2003년도 고용노동부의 어느 영업사원의 내용은 우리의 인센티브 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센티브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인터넷 질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것 또한 판매 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이므로
생산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라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담을 통해서도 사업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근본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월 목표 매출을 구획된 달성률에 따라 지급되는 어느 달에는 0원, 어느 달은 15만원부터 35만원까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어떻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는 매장에 출근하여 출퇴근 기록을 하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근무하는 판매직 노동자에 대하여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광범위하게 합계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달은 인센티브를 받아 최저임금이 아니고 어느 달은 인센티브를 못 받으면 최저임금이 미달이라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근로계약서에도 취업규칙에도 초과 근로수당, 연차 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에도 그리고 퇴직금을 정산할 때 계산하는 평균임금 그 어디에도 적용받지 않는 인센티브 금액이 어떻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견해대로라면 임금 구조 변경을 통하여 기본급을 형편없이 낮추고 인센티브를 대폭 높임으로써 통상임금은 대폭 하락시키면서 최저임금 위반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른 제도인데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인센티브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 부분을 천편일률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견해는 수많은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남신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맡고 있어서 더욱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마트와 또 화장품 판매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시는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들이 생생하게 현장 경험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공청회 토론에서 다뤄지는 그런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 몇 마디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어수공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질러 이제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이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후속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대단히 오늘 공청회 결과가 특히 제도 계약으로 제출된 그런 이제 개선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잠옷 우려가 큽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서 가장 먼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위반율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230만 명에 이르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16.4% 대폭 인상에 따라서 위반율이 더 커진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정부가 3조 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듯이 위반율을 최소화할 그런 제도 개선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지금 쟁점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지역별, 업종별 그리고 오늘 토론의 자취를 보니까 심지어는 연령별 차등 적용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서 대단히 잘못됐다, 본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목적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초과 이윤을 수탈해간 그런 사용주들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까지는 산입범위 적용 확대라든지 그리고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차등 적용 논란은 소모적인 논란입니다. 불필요하고 시기상조입니다. 저는 마땅히 위반율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산정의 가장 중요한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주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산입 적용 범위나 그리고 차등 적용 문제는 추후에 저는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하루빨리 여는 그런 제도적인 로드맵을 만드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수봉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엇박자를 내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맞게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한국비정노동센터도 우리 민중당에서 아까 강조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하루빨리 열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 최저임금 1만 원 받는 세상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또한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꼼수 개편과 최저임금 제도 개혁을 중단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월 초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6개의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12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달여에 걸친 연구 결과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문가들의 최저임금 TF 결과는 적용 대상 노동자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공청회에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준수율 향상, 생계비 반영 방안 등 4개 부문에 대한 안이 제시된다. 현행 유지와 제도 개선안 등 복수의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유지안과는 별개로 개선안이라고 제시한 안을 보면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숙식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 등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 한마디로 개선안이 아니라 개혁안이다. 이 조항들이 시행된다면 올해 인상한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시행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어 내년부터 시급 7,530원이 적용된다. 마트 노동자 등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당사자들은 상반기 내내 온 힘을 다해 투쟁해 왔다. 그렇게 투쟁해서 쟁취한 최저임금의 인상인데 최저임금 전문가 TF가 제시한 개혁안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투쟁이 스며 배어 있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노동무시, 친재벌 개혁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발표만 있고 청중의 토론은 없는 형식적인 공청회, 전문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 공청회를 거치고 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른바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복수의 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벌과 사용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최저임금법을 피하고 임금 인상은 하지 않으려는 최저임금 뒤집기를 시작했다. 경총 등 사용자들의 대변단체와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은 혈세 낭비, 선거 준비라고 악선전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는 등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등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라는 등의 각종 여론 작업으로 정부와 여당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해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좁아서 연봉 4천만 원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 올 하반기 최저임금제 개선 태스크포트를 만들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런 점은 향후 정부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최저임금 노동자 당사자들로서는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600여만 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시급히 완성해 가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무력화되지 않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원래 취지에 맞게 개선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현장 노동자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민중당은 올해 국민발안 제1호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운동을 전개했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대한 저지를 위해서 최저임금 119 운동을 벌여왔으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꾸준히 투쟁해왔다. 민중당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꼼수 개편 방안을 막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하겠다. 우리 입장을 몇 가지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저임금 제도 개혁안 반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반대하고 임금체계 개혁안을 반대한다. 상여금 10대 숙식비 최저임금 포함을 반대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반대하고 업종 지역 구분 없이 일률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꼼수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혁을 중단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6일 노동자 민중당.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노동자 민중당에서 공청회 장소인 프레스센터 입구에서 홍보 활동을 또 이어간다고 합니다. 많은 기자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